그리고 이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밑줄을 여러분이 이제 책에 칠 때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밑줄 쳐드리는 거, 요런 거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 봐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책이나 뭐 노트나 이런 데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밑줄 치는 거는 제가 다른 걸로, 요렇게 해드릴게요. 요렇게. 이거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는 것만 책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가 책에다가 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밑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드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그 책의 판례 말고 본문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본문에 있는 내용. 사실 여기는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다 중요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도 제가 밑줄을 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드릴게요. 요 색깔은 조금 더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자극적인가요? 이 정도면?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 읽으실 때 읽으시고 제가 밑줄 쳐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요걸로 별도로 밑줄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또 요렇게 하니까 좋네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일단 짝수법만 풀 거고요. 이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또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회동 늘리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다시 보고 개념도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빈틈을 메꿔 나가는 그런 그 차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다 해야 된다는 급한 마음은 가지시면 여러분 공부에 방해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짝수법만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20일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국민의 권리 제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30일이 이게 20일이 아니죠. 20일, 30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흐름대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맞는 조항인데 37조항이 맞는 건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는 시행되어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시행되도록 하여야랑 시행되어야랑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자, 40번입니다.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 공포했다. 그러면은 지금 관보 안 되죠. 관보 지금 대통령 표정 지금 심술이 잔뜩 나 있어. 심술이 잔뜩 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보는 못 써요. 그러니까 어디다 합니까? 일간신문에다 하는 거죠. 그리고 42번입니다. 자, 지자체 장에 의한 조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한다. 요 공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을 공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공은 여러분 뭐 국립학교, 공립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국립은 대한민국이 설립하는 거고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 법령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맞죠. 이거 적용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진정소급표. 그 다음에 46번 법령은 시행일로부터 장래 향한 효력을 발생하며 맞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은 사이렌 돌리는 거예요. 사이렌. 자,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틀렸죠. 만약에 부진정 소급이면은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해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진정 소급이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48번입니다. 자, 법령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 이해에 직접 관계 없는 경우, 오히려 이익 증진,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부가 되셨으면은 요 정도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딱 보면서 진정 소급표 멘트인지 부진정 소급표 멘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 잘 안 되시죠? 처음 한 거. 막
막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렇잖아요. 많이 안 봐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나가면 되고 그런 경지까지 착실히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딱 보고 어려워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애초에 못 해요. 그러면 애초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갖지 못한 걸 지금 가지려고 하시잖아요. 모르는 거를 배워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서 노력해서 자기화시키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어려워라 하는 건 괜찮죠.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넘어질까 봐 지금 치얼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따를 치는 거죠.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건 진정소급표 멘트고요.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번.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 소급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계속되는 사실, 부진정 소급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멘트를 보고 아까 공부했던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요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요게 맞는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게 그게 수험 공부예요. 결국은 OX 풀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단순하게 시험 20문제 나오잖아요. OX 지문 4개죠. 80개의 OX만 행정법에서 잘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험 과목 5개잖아요. 8호 300개 맞추면 되네. 300개 100점 맞을 필요도 없잖아요. 뭐 한 270개? 뭐 한 250개? 이 정도만 맞춰도 합격한다니까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노력은 물론 해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입법 관점이 입법자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입법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이제 문제 또 이제 좀 연습이 많이 되면은 하하 개발 제한 구역 하면은 무슨 하우스? 베닐하우스. 베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비닐하우스 처벌해야지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찬찬히 읽어봐야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처지면 안 돼요. 처지면 안 돼. 자, 56번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당황스럽죠. 서울시가 요즘에는 이제 따로 출제는 안 해요. 이제 지방직에 합쳐졌는데 예전에 이제 서울시 또 이 수도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갖추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많이 냈어요. 난이도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난이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문제 다 넣어놨어요. 처분시의 법령 맞고요. 사실심 변종시의 사실 상태 이거 아니에요. 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 법령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요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잉 뭐지 해서 단어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여기 조금 적어놓고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넘기는 거예요. 그냥 별표 딱 쳐놓고 그럼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여기 별표 딱 보면은 이거 누가 별표 쳐놨지? 어떤 놈인데 내 책에 낙서를? 근데 지우지 마세요. 이렇게 별표 쳐놓은 거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야 내가 요것도 해결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쌓아가는 거죠. 자, 58번입니다. 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그냥 쭉 읽어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봐야죠. 신청 당시 아니잖아요. 처분 시. 그렇게 되고요. 60번입니다. 자, 강학상허가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 개정, 허가 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불허가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쓴 게 아닌 이상 가백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죠. 왜? 처분시니까. 이게 또 기억이 안 나면 또 혼자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요때 A법에서는 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A 요건, B 요건 갖춰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신청서를 싹 밀어넣었죠. 근데 요 시점에 법이 개정돼서 B법으로 바뀌었는데 B법은 A, B, C 요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행정청의 담당자가 보겠죠. 담당자가 보고서 지금 당시 법에 의하면 C 갖춰야 되는데 이 허가 신청서에는 C 없네. 그럼 뭐 하겠어요? 풀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어가 거부.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여기 행정청을 도매금을 묶어서 여기서 이거 개정되기까지 계속 미루다가 개정됐다 불어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62번. 자, 요런 거 이제 난이도가 좀 있죠. 건설업자가 시공자가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 하도급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해요. 그럼 이거 형벌이에요? 아니에요? 형벌 아니고 제재처분이죠? 제재처분. 자,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대하여 처분시 법령이 행위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행위시의 법령 적용하여야 이게 행정기본법 시행 전의 판례인데 당시 기준이 없으니까 법령 행정기본법 같은 건 없었으니까 헌법 고려해가지고 행위시법으로 이제 해결한 판례다라는 것까지 알아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장애 등급 결정 나왔네요. 이러면은 이제 그 법률 관계 확정 시 그때죠. 그러니까 장애 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이게 치료 종료 시 이때 장애가 확정되고 그에 맞는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 뭐 장애가 1급이다 그럼 1급 청구권 2급이다 2급 청구권을 획득하게 되겠죠. 그리고 장애연금 지급 결정할 당시 그 위원회 열릴 당시 그때는 아니다라는 거. 문제를 이렇게 또 풀어보면서 아 요게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라는 걸 또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한시법입니다. 명문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되죠. 그래서 틀렸고 지역적 효력. 특정 지역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 무효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감자국 특별법. 이거 무효 아니에요. 감귤국 특별법도 있잖아요. 감자국. 사랑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요. 저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 가서 살 거예요. 여기 가서 바다 보이는 데 살아야지. 자, 그 다음에 하트도 그려놔야 돼. 이래야 오해를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적용할 건가? 이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어떤 사람한테 적용할 건가? 일단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있는 놈한테는 적용한다. 이게 1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놈이라면 적용한다. 근데 속지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지주의로 해결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2번 국외 자국인에 대해서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국적 따라가는 거, 속인주의. 이렇게 되죠. 자, 됐습니다. 다 했어요.